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몸 어딘가 한 곳이라도 아프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무릎이 시큰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거나, 자고 나도 피곤하거나, 자꾸 뭔가 깜빡하거나, 그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몸이 이런 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3가지예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도 안 들어요. 근데 효과는 어떤 보약보다 셉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이 항상 하셨잖아요. 일찍 자거라, 잠이 보약이야.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 말이 100% 사실이었어요. 오늘날 수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 딱 그거예요. 잠은 보약이 아니라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건가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좀 쉬는 게 잠이지. 근데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예요. 잠이 기본 상태입니다. 자다가 배고프고 할 일 생기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다시 원래 상태인 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잠은 쉬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가장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특히 뇌가 그래요. 깨어있는 동안 뇌는 엄청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 속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바로 잠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자는 사이에 뇌의 세포들이 쪼그라들어요. 그 틈으로 뇌 척수액이 쫙 들어와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싹 씻어내고 빠져나가요. 마치 매일 밤 뇌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4-5시간밖에 안 자면 청소가 덜 돼요. 노폐물이 남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원래 잠이 없어. 4시간만 자도 돼. 저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세계적인 리더들 중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요, 그분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심장 얘기도 해드릴게요. 서머타임이라는 제도 아시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름에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거요. 그러면 그날 하루 전 국민이 1시간 덜 자게 되잖아요. 딱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심장마비 환자 수가 24% 급증합니다. 반대로 가을에 서머타임을 해제해서 1시간 더 자게 되면 심장마비 환자 수가 21% 줄어들어요. 고작 1시간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잠을 설친다면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얼마나 자야 하냐? 7시간에서 8시간. 이것보다 적으면 치매 위험, 심혈관 질환 위험, 면역력 저하, 비만 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른 거다. 이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잠을 제대로 충분히 자는 사람이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낮에 알차게 쓰고 밤에 제대로 쉬는 것, 그게 진짜 부지런한 삶이에요. 자, 이제 먹는 얘기 해볼게요. 건강 유튜브 보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매일 달라지죠? 어제는 커피가 몸에 좋다더니 오늘은 커피가 나쁘다고 하고, 마늘이 항암식품이라더니 마늘이 장에 안 좋다고 하고, 왜 이럴까요? 사실은요, 과학자들도 뭐가 건강에 좋은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음식 연구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집단에는 이것만 먹이고 저 집단에는 저것만 먹여서 10년 후 암 발생률 비교. 이런 실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설문조사로 대충 때워요. 당신 한 달에 고기 몇 번 드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특정 음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좋대, 저게 나쁘대, 이런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대신 확실하게 나쁜 것들만 피하세요. 그게 훨씬 현명합니다. 확실히 나쁜 것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액상과당, 설탕물 같은 음료, 달달한 과자류. 둘째, 트랜스지방, 오래된 튀김, 마가린, 일부 과자. 셋째, 정제 설탕. 이건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아직 없어요. 이 3가지만 줄여도 절반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혈당이에요. 식사 후에 혈당이 얼마나 급격하게 오르느냐, 이게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혈당이 식사 후 확 솟구쳤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분들, 이미 당뇨 전 단계일 수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밥부터 드시지 말고 채소 먼저, 고기나 생선 다음, 밥은 제일 마지막에. 이것만 바꿔도 혈당 차이가 확 납니다. 그리고 흰쌀밥보다 현미밥이 혈당을 훨씬 완만하게 올려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식사 파트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신기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이 길어지면 12시간 이상 몸이 스스로 청소를 시작해요. 낡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이걸 세포 자가 포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스스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오래된 거 허물고 새 것으로 채우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간단해요. 저녁 6시 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세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 11시 얼럼시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6, 17시간을 공복으로 보내게 돼요. 아침을 굶으라고요?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안 쓰러지세요. 아침 식사라는 게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빠르게 먹고 출근하려고 생긴 문화예요. 물론 정 불편하시면 계란 1-2개나 아보카도 같은 단백질, 지방식품은 괜찮아요. 오렌지 주스나 빵, 달달한 시리얼, 이런 건 혈당을 확 올려버리니까 피하세요. 저녁은요, 마음껏 드세요. 점심도 마음껏 드세요. 굶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는 시간대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만 하셔도 체지방은 줄고 세포는 젊어지고 뇌 기능은 살아납니다. 자, 운동 얘기 나오면 벌써 손살에 치시는 분들 계시죠?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허리가 안 좋아서요. 이 나이에 운동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운동은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아령들 필요 없어요. 숨이 턱에 차도록 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격렬한 운동은 시니어에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약간 빠르게 걷기예요. 운동과학에서는 이걸 존 투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어려울 뿐이지 개념은 단순해요.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 강도. 이게 딱 맞는 강도예요. 숨이 확 차서 말을 못할 정도? 너무 강한 거예요. 평소 산책처럼 느긋하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 중간. 약간 숨이 올라오는데 오늘 날씨 좋네요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수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심박수로 확인하시면 돼요. 계산법은 간단해요. 220 빼기 내 나이가 최대 심박수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라면 220 빼기 65는 155가 최대 심박수예요.
여기에 0.65, 침을 0.70을 곱하면 딱 100에서 108 정도 나와요. 운동하면서 심박수가 100, 침을 110 사이로 유지되면 완벽해요. 요즘 스마트워치나 만원짜리 헬스밴드만 있어도 실시간으로 확인되니까 하나 장만해서 걸으면서 숫자 보세요. 재밌어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뭐가 달라지냐?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예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면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도 약해지고 노화가 빨라져요. 그런데 이 전투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도 늘고 기능도 좋아집니다. 몸이 젊어지는 거예요. 세포 수준에서. 하루에 30에서 40분, 주 4에서 5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실내 자전거 다 괜찮아요. 심박수만 그 범위 안에서 유지되면 됩니다. 끝날 때 5분 정도는 조금 더 빠르게 걸어서 심박수를 한번 올려주고 마무리하면 더 좋아요. 한두 달만 해보세요. 진짜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잠도 깊어져요. 운동이 잠도 좋게 만들어요. 잠이 좋아지면 밥맛도 좋아지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잠. 7, 8시간 꼭 주무세요. 자는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자는 동안 몸이 치료받는 거예요. 둘째, 식사. 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 저녁 7시 전에 드시고 다음날 11시까지 공복 유지해 보세요. 혈당 급등하는 음식만 조심하시고요. 셋째, 운동. 숨이 약간 차는 빠른 걷기 30, 40분. 헬스장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해요.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고 일하고 버티고. 이제는요, 그 수고의 결실을 내가 누릴 차례예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 밤 7시 전에 저녁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씩 바꿀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이 내용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면 공유해 주세요.